시진핑 방안을 연락에 추진하고 있네.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시진핑을 방안을 시켜서 선거에 호재로 써먹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호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초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을 한국에 초청해서 그 인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그게 먹힌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에 북한 빨갱이들이 무지장 많이 산다는 증거겠죠. 만약에 시진핑이를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게 선거에 호재로 쓰인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에 벌써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뭐죠? 특히 제가 하려는 전략은 뭐예요?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비추고 대중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우리가 인기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즉 반중 친미하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끔 하겠다라는 게 정책이에요. 외국 정치인은 만난다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외국 정치인을 만나냐? 미국과 일본, 한미일 군사동맹이니까. 제가 푸틴을 만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보수 세력을 집결시켜 선거 이겼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시진핑을 만나서 김정은을 만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얘네들이 스스로가 친중 정권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거라고. 친중 정권이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반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반일 프레임으로 모든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오마이도 대표적인 친중 신문이거든요. 이곳을 보고서도 반중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광저우로 갔을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 등등등등등등 기사가 써 있어요. 빨갱이는 뭔가 역사를 잘못 배웠나 봅니다. 첫째, 상해 임시정부를 모택동이 해줬어?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장개석이가 도왔잖아. 그러면 우린 누굴 도와줘야 되죠? 동교장태에서 한중 의의를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지. 한국 대만의 우위를 생각한다 얘기해야겠지. 대만이잖아. 광저우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거를 고마워한다면 얘네들은 뭘 해야겠어요? 대만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지금 중국 정부가 대만을 엄청 공격하죠? 그러면 대만하고 힘을 합쳐야 정상이겠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대만을 지지하지 않고 중공을 지지합니다. 모택동 자서전에도 있습니다. 모택동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랑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국민당의 장개석 군대가 싸웠어요. 그럴 때 걔들은 뭐였냐? 후방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걸 했다고. 그래서 장개석이가 뭐라 얘기했느냐? 일본 제국에 감사한다. 왜? 일본 제국이 장개석 군대를 싸우면서 시선을 돌려놓지 않았다면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택동 자서전에. 일제시대 동안 상해 임시정부 섭에서 광저우가 되건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도와준 사람은 장개석 국민당이에요. 그리고 그 장개석의 국민당은 지금 대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마이뉴스 같은 빨갱이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 반중을 해야지. 반중을 외치면서 친대만을 외쳐야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반중, 친대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은혜를 갚는 거지. 얘네들은 역사를 마구마구 왜곡해요. 상해 임시정부를 장개석, 지금의 대만 정부가 세워줬는데 중국 공산당 정권이 마치 세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역사 왜곡이라고.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독립문은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아닙니다. 독립문은 원래 그 자리가 영은문 자리예요. 영은문. 맞이할 영, 은혜로울 은. 은혜로움을 맞이하는 문. 뭐예요? 중국 사신들이 통과해서 한양 갔던 문입니다. 즉 사대주의의 결정판이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부수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즉 뭐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것도 좌파들이 왜곡을 해서 독립문이 마치 일본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문이라고 왜곡을 하죠.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근대사 역사를 다 조작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만과 연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 공정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 병신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달라붙으려고 그러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한 좌파들의 왜곡된 시각이죠. 그러면서 인류의 관점에 비춰서라도 어려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요거는 원론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산을 강탈하고 역사를 강탈하고 우리나라의 장기를 강탈하고 한국 여자들을 납치해가는 이웃은 인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척살하는 게 온당한 겁니다. 비자 없이 한국에서 15년 일한 중국 동포, 법원 배려 필요. 중국에 대해서는 무진장 은혜로워요. 일본 여객선이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일본 페리선은 우리가 부산에 들어온 걸 막았는데 거기서 폐렴 환자들이 막 증가하네. 역시 한국의 반일 프로파간다는 성공했다. 반일 프로파간다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우한 폐렴이 번질 뻔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해놓고서 중국 배가 온다고 하니까 인류의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그럼 일본은 인류가 아닌가? 미국이 화웨이 세 혐의 추가 기소, 대북 제재 위반 포함. 화웨이가 이란에다가도 그 5G 관련 기술 팔면 안 되는 걸 팔았고요. 북한한테도 팔았죠. 화웨이, 5G, 스마트 시티, 암호화폐가 하나의 축이고 중국이 이란, 북한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북한과 이란은 암호화폐, 무기 이런 걸로 연결돼 있죠. 중국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고삐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교황청 외교장관과 독일에서 첫 대면, 관계 개선 상진, 왕이 다시 한번 바티칸이 중국하고 만났습니다. 중국이 많이 힘든가 봐. 돈이 없을 겁니다. 돈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이 지금 달러가 바닥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티칸은 돈이 있느냐? 바티칸도 별로 없어요. 지금. 없다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돈. 돈이 움직여야 되잖아. 걸린다니까. 얘네들이 하려는 거를 대충은 예측할 수 있죠. 뭐냐? 암호화폐입니다. 중국이 바티칸하고 손잡고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암호화폐야. 돈을 빌리지는 못해요. 왜? 달러가 움직이게 되면 바로 레이더에 잡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티칸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고 싶어도 암호화폐에는 대출받을 방법이 없어요. 바티칸이 섣부르게 잘못 대출해줬다면 박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유행화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중국이 좀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재협상 논의가 들어간 거죠. 또 이제 미국에서 그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